안녕하세요. 지금 앞에서 이번 지금 코비드19로 인한 산업의 변화들을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요. 저는 SK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저희 회사에 실제 구성원들의 일하는 방식이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오고 어떠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SK 이노베이션은 그동안 여러 가지 변화를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변화의 핵심 키워드는 자율과 책임이었는데요. 법적인 가이드라인 안에서 저희는 구성원들에게 최대한 자율적으로 본인들의 시간과 공간을 설계할 수 있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기업의 기본적인 관리 또는 구성원들의 일하는 방식의 측면에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사실은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조금 경험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2019년도에 저희가 공유 오피스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은 회사에 출근을 했을 때 본인이 원하는 장소를 선택해서 일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장소 중에 자신의 생산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상사라고 하는 관리자와 구성원이라고 하는 인간관계가 또는 업무에서의 관계가 굉장히 수직적으로 대면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을 사실 저희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 측면에서 지난 19년에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저희가 이런 코비드19와 같은 상황이 생길 거라는 예상을 하지 못했었는데 최근에 이러한 변화들을 겪으면서 저희가 경험했던 19년도에 어떤 공간에 일하는 공간에 있어서의 개인화된 경험들이 이번 변화에 있어서 또 다른 변화와 경험을 하게 되는 먼저 경험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저희가 경험하게 된 재택근무라는 일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해외의 많은 기업들은 여러 가지 원격 근무라든지 재택근무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관계를 중심으로 일을 하고 대면에 좀 더 익숙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재택근무라는 근무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많은 걱정 또는 우려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에 있어서의 자율은 어느 정도 저희가 시도를 했었지만 근무 방식 자체를 완전히 재택 또는 다른 장소로 허용하는 것까지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올해 초에 저희가 그 정부의 코비드 사태로 인한 어떤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로 변경되면서 구성원의 안전 관점에서 1차적으로 저희도 재택근무를 도입을 하게 됐었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도들을 해왔고 이미 어느 정도 IT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 왔기 때문에 어떤 재택근무라고 하는 부분들을 예상보다는 급격하게 그리고 다소 이제 구성원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게 된 차이는 있기는 했지만 IT 인프라적인 측면에서의 큰 무리는 사실 없었고요. 다만 업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생산 현장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업무들의 경우에는 재택근무에 있어서 어떤 도입 자체가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고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그래프는 저희 구성원들이 경험을 했던 재택근무의 비율인데요. 사실 초기에 굉장히 높은 비율로 높아졌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의 여러 가지 대응 정책에 있어서의 단계와 관련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그 위기 수준이 좀 완화되면서 재택근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졌던 패턴들입니다. 하지만 전체 구성원의 약 50% 이상은 재택근무를 경험하게 된 굉장히 놀라운 이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택근무를 경험하고 나서 사실 구성원들의 HR을 담당하는 관리자로서 저희는 구성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전체 구성원들에게 근무 방식의 변화가 과연 생산성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서베이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재택근무를 통한 어떤 생산성의 하락이나 큰 변화를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기존과 유사했거나 오히려 생산성이 증가했다라는 부분들은 공통적인 비율이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조직 내에서의 재직 기간이 짧았던 특히 다시 말씀드리면 젊은 구성원들에게는 굉장히 생산성 향상에 있어서 긍정적인 인식들을 경험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저희가 굉장히 놀라웠던 것들은 많은 대기업들이 업무에 있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고의 혁신, 회의의 혁신 이런 것들을 부르짖고 많은 문화활동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요. 재택근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온 변화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불필요한 일을 축소시키고 보고나 회의가 굉장히 컴팩트해졌다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즉 3, 4년 또는 그 이상 동안 굉장히 많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때로는 인사제도를 통해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변화하고자 했던 계기들이 재택근무를 경험한 것만으로도 이미 구성원들에게는 변화의 하나의 사인을 느끼게 하는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도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것인가? 아니면 이후에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근무 방식의 패턴으로 도입해 볼 만한 어떤 실제 변화의 하나의 시그널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 이노베이션이 좀 여러 가지 구성원들의 보이스를 들어보니까 근무 시간, 근무 장소, 특히 재택근무에 대한 생산성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인식이었으나 구성원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상반된 의견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재택근무에 있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구성원들이 성별이나 연령이나 가족 구성이나 또는 근무지 그리고 본인들의 집에서의 거리 뭐 이런 것들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측정을 해보았습니다만 어떤 일반적인 패턴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이 근무 방식은 굉장히 개인화된 측면에서 생산성에 대한 향상 또는 보통 수준의 유지를 판단하게 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이러한 근무 방식을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의 하나의 경험으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근무 형태의 일환으로 도입할 것인지를 판단해 보기 위해서 조직 내부적으로 두 가지를 한번 검토해 보는 실험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우리가 재택근무를 통해서 경험한 시 공간의 자율. 사실 재택근무가 의미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개인화를 의미한다고 저희는 이해를 했는데요. 이러한 시공간의 자율화가 저희가 늘상 추구해왔던 일하는 방식의 혁신, 즉 좀 더 생산성이 높은 일에 본인의 시간을 투입하고 불필요한 일을 자발적으로 축소시키는 그러한 변화를 가지고 오는데 실제로 기여를 하는가에 대한 부분과 두 번째는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자율이 구성원 개개인의 삶에 그리고 개인의 일에 있어서의 가치를 높이는가 이러한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검토를 좀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1+3이라는 실험을 좀 해보았는데요. 이 부분 이제 조직 내에서 내가 한번 이 실험에 참여해보겠다 하는 조직들을 대상으로 첫 일주 동안은 기존과 동일한 패턴으로 근무 시간도 근무 공간도 기존의 근무 방식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온사이트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주 동안은 구성원들이 마음대로 집이든 회사든 또는 근무 시간에 대한 부분도 9 to 6든 또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이든에 대해서 자율성을 가지고 한번 근무를 해보는 패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주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주 동안에 구성원들의 일에 있어서의 일의 내용과 투입 시간과 일에 있어서 대하는 자세,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를 데이터로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구성원들에게 저희가 조사한 부분들은 서베이 방식으로 어떤 본인이 느끼는 감정이나 인식의 상태를 조사한 것은 아니었고요. 실제 본인들이 하루하루에 수행했던 업무들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과 그 시간에서도 누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어떠한 방식으로 했었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주로 가급적이면 데이터 중심으로 좀 게더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1주차 그리고 나머지 3주차의 기간 동안 저희가 변화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이러한 재택근무라고 하는 코비드19로 인해서 저희가 경험한 새로운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실제 일의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측정해 본 결과를 좀 간단히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가 온 사이트라고 하는 1주와 오피스 프리라고 하는 3주 동안의 구성원들이 정서적인 만족감을 한번 진행해 본 결과입니다. 보시면 활력이라든지 몰입이라든지 성장, 자부심 그리고 회사에서 느끼는 긍정적 감정들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러한 변화들이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재택근무를 많이 활용한 기업
조직에서 더 높게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사무실 안에서 근무를 했던 조직들에 있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긍정적 감정들이 늘어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는 좀 의아함을 가졌는데요. 단순하게 근무 장소의 변화만으로 구성원들이 긍정적인 정서를 느낀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좀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인덱스한 인터뷰를 해봤더니 구성원은 당장 내가 어떠한 근무 장소에 근무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자율적인 선택권이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정서적 감정 그리고 안정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요즘은 밀레니얼 세대가 어떤 사회의 주축으로 계속 부각이 될 것이고 밀레니얼 세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자기결정권, 자기주도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어쩌면 저희가 이번 실험을 통해서 첫 번째로 검토했던 내용, 즉 시공간의 자율성이 구성원들에게 정서적인 만족감과 안정감을 준다라는 것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자율에 대한 부분들, 자기 주도성에 대한 부분들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가 분명한 영향을 미쳤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과 리더 간의 업무 소통의 변화를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재택근무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시는 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구성원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또 필요한 경우에 적시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어려운데 어떻게 재택근무가 가능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고, 사실 그 부분은 높은 직책에 계시는 분일수록 또 경험이 오래된 리더일수록 나타나는 성향으로 보여졌는데요. 사실 저희가 봤을 때도 초기 2, 3주 동안에는 리더들과 구성원 간의 업무 소통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드는 이제 시간적인 감소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아무래도 눈앞에 직접 보이지 않기 때문에 리더와 구성원들이 있어서 어떤 소통에 있어서의 빈도 또는 투입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 리더와 구성원이 소통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훨씬 더 질적으로 풍부해지는 것들이 저희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즉 시간이나 횟수 자체는 줄어들었을 모르지만 구성원과 리더들에게 줄어든 시간 동안에 나타나는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은 훨씬 더 풍부해지는 디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 어쩌면 또 다른 비대면이 가져온 일 관리 방식, 일하는 방식의 변화라고 저희는 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 자체의 내용에 있어서도 앞서서 이제 저희가 보여주셨던 것 중에서 어떤 일상적인 일 또는 루틴한 일들은 점점 기계가 대체하게 될 것이고 기획적인 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일 중심으로 사람의 일이 변화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이러한 시간 동안에 업무에 대한 변화들을 보니 기존 업무에 있어서 운영적인 업무들, 즉 매뉴얼 웍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투입 시간이 짧아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재택이라고 하는 근무 공간이 매뉴얼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다른 업무 영역으로부터 구분이 되는 업무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단순한 일, 루틴한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생산성을 높여주는 효과를 보여줬고, 대신 그 줄어든 시간들이 새로운 고민을 하거나 새로운 업무를 기획하는 시간으로 전환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들을 저희는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의 변화에 있어서는 특히나 보시는 것처럼 리더들에 있어서의 기여도가 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새로운 일에 있어서 늘어났던 시간들을 구성원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했던 것인지 아니면 리더가 시켜서 했던 일인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해본 결과로도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는 그 일에 대한 것이 늘어났지만 기존 업무의 개선보다 특히나 새로운 업무에 있어서는 구성원이 스스로 주도하는 것보다는 리더가 업무에 대한 방향을 주고 주도하는 것이 더 많은 업무의 비중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어떤 이러한 재택근무에 대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리더에게 있어서 더 많은 어려움을 주고 구성원들에 있어서는 뭔가 자율로 인한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리더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고민을 하게 하는 계기라든지 구성원의 입장에서도 기존의 루틴한 업무들을 줄이고 본인 스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의 효과를 저희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리더들에 있어서는 아직은 정서적인 혼란을 겪는 리더들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IT 기기 또는 여러 가지 화상회의 시스템과 같은 IT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의 적응력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었고요. 보이는 곳에서 일을 관리하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일을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리더에게는 심적인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저희가 변화를 일에서 그리고 일의 내용에 있어서 겪었던 것뿐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두 번째 질문, 구성원들이 과연 본인의 삶과 본인의 일에서의 어떤 가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것도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본 결과였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그 말씀해 주셨을 때 이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키워드로 가족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실제 저희가 실험에 참여했던 구성원들이 그 시간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해 본 결과입니다. 보시면 이동 시간에 대한 변화 부분들이 개인 시간으로 변화가 됐었고요. 그중에도 특히 가족과의 시간, 자기 개발의 시간으로 변화되는 패턴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구성원들에게 각각의 시간들이 본인의 행복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를 물어봤을 때 사실은 가족이라든지 어떤 대인관계, 개인의 취미 활동들은 행복에 있어서 일적인 부분에 있어 다른 영역보다 조금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는 항목들이 많았는데요. 재택근무라는 것이 단순하게 일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뿐이 아니라 개인들의 삶에 있어서의 가치 그리고 그 가치를 중요하게 느끼게 하는 요소들로 시간이 전환되는 효과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간접적인 생산성 향상의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1+3의 실험을 통해서 저희 SK 이노베이션에서는 이러한 재택근무라고 하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코비드19라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만 활용해 볼 만한 어쩔 수 없이 경험했던 변화로 그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저희의 일하는 방식의 하나로 일상화하기로 저희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 시사점에서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 구성원의 행복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키워드는 결국 자율성 그리고 개인 삶에서의 가치로 일에 대한 시간들을 전환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 업무에 있어서는 리더가 조금 더 컴팩트하지만 딥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하는 계기이고 일에 있어서도 단순하고 루틴한 일을 좀 더 기획적인 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일로 전환시키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서 구성원의 성장 그리고 회사가 추구하는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는 재택근무를 언제든지 구성원이 원한다면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근무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구성원들에게 본인들이 원한다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 대한 부분들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업무에 있어서의 협업이라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업무 방식에 있어서는 동료 구성원들에게는 공유를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 기업들은 이러한 재택근무의 방식을 경험함으로써 새로운 일하는 방식의 패턴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근무에 대한 방식을 주 1회 또는 주 몇 회로 재택근무를 강제화하는 방식으로도 접근하는 회사들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저희 이노베이션에서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본 결과 그 패턴이 구성원 개개인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제도에 대한 적용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구성원들은 평균적으로 주 2회 정도를 재택근무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본인이 실제로 사무실에 와서 협업을 하거나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경우로 근무에 대한 부분들을 셀프 디자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함께 변경을 시켰던 것들은요. 리더분들이 느꼈던 어려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면 업무가 굉장히 익숙하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뭔가 집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리더들에게 업무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율적으로 또 근무 장소에 대한 부분들의 제한을 털어드리기 위해서 모바일로 언제든지 구성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협업을 확인하고 구성원 서로가 그 업무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받고 그 온라인 공간 안에서 자료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실제로 PC를 통해서 장소 안에서 PC를 켜고 그 안에서 다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누구나 요즘은 몸에 항상 지니고 다니는 모바일 폰 안에서 언제든지 본인들이 구성원들과 논의를 하고 아이디어를 할 수 있는 체계를 저희는 IT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서 이 부분들이 상시 피드백과 코칭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원 스스로 이제 본인들의 일에 대한 성장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는 자극의 하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구성원들이 굉장히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노베이션 계열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통이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이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로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직 내에서 뭔가 제도의 변화가 생기면 기존에는 온라인 게시판에 이걸 공유하거나 리더들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했었는데 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실제로 하면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쌍방향으로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나오는 답변을 그 자리에서 대답하고 구성원들끼리 실제로 서로 답변을 해주는 방식으로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것들도 이제 실제 저희가 어떤 회사의 변화를 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었고요. 웹엑스라고 하는 화상회의 시스템은 지금은 너무 일상화가 되어가지고 모든 구성원들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웹엑스 시스템을 활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굉장히 많은 구성원들이 시스템에 접속을 하면서도 얼굴을 전부 다 동시에 보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최근에 여러 가지 변화들을 하고 있고 회의를 하는 장소에 있어서도 소규모 그룹들에 있어서는 웹엑스를 통해서 실제로 구성원들이 화상회의로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택트라고 했지만 실제 기업에서 구성원들은 수없이 많은 온택트를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게 재미있는 부분인데 구성원들이 모두 자기의 근무 방식을 택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들의 지침을 지키면서 회식이라든지 이런 좀 뭔가 이제 겟투게더 활동들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요즘 신세대들은 랜선 회식이라고 하는 것처럼 각자 자기의 집에서 본인이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면서 자유롭게 이제 일상에 대한 부분들을 공유하는 방식으로도 이런 또 다른 방식의 소셜 릴레이션십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저희도 이런 코비드19라는 변화가 가져온 것, 특히 그 중에서도 재택근무라고 하는 근무 장소의 변화만으로도 정말 많은 커뮤니케이션, 일에 임하는 방식, 일의 내용 이런 부분들이 변화한다는 것을 느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요. 사실은 저도 아직 경험해 보기 전입니다. 8, 90년대에 있어서는 회사에서 모두가 조직별로 주어진 공간 안에서 특히 그 공간 내에서는 수직적인 직급이나 위계에 따라서 일하는 장소가 또 자리가 다 정해졌다라는 말을 저도 선배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대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본인이 앉아서 일을 하는 장소에 있어서 자리에 있어서는 그런 직급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무너졌고 오히려 이제 좀 담도 저희 이제 그 파티션도 조금 더 낮아진 것으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고 저도 이 시대에 근무를 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2019년에 그 공유 오피스라는 걸 도입을 했었기 때문에 회사 안에서 무슨 카페처럼 되어 있는 라운지 공간 또 본인이 호텔링이라고 저희는 하는데 출근을 해서 모바일로 내가 근무할 장소를 예약을 하고 그 자리에 가서 근무를 하면 끝내는 방식. 특히 주 3회 이상은 반드시 본인의 리더와 같은 층에 있으면 안 되는 방식으로까지 좀 근무의 방식을 저희가 제안을 했었는데요. 이 방식을 저희가 도입을 할 때만 해도 저희는 저희가 변화하고 있는 방식이 어떤 일하는 방식 또는 근무 장소에 있어서의 변화의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코비드19를 경험하면서 지금은 완전히 온라인상에서 구성원들을 만나고 일에 대한 논의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의 변화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변화보다 많은 변화가 급격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 단계에는 이제 어떤 사진이 또 떠오르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 지금은 또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또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해 보면서의 적응력을 생각해 보면 그 어떤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적응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을 좀 추측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앞서 말씀해 주셨던 산업의 변화 그리고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실제 기업의 안에서 구성원들이 느끼고 있는 일하고 있는 방식의 변화들을 저희 SK 이노베이션의 사례를 통해서 간단히 좀 공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